응급실에서 입원하는 방법. 근데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응급실에서 6시간 있으면 입원으로 처리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보험 막 타갈라는 사람들 아 맞아요. 간혹 있거든 진짜로. 이번에 내용이 넣었어요. 안 넣었어? 네. 그래도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요즘 실비 같은 개인 사보험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응급실 오면은 아까 언급한 비용 이제 최소 10만 원은 이렇게 외래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비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실비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진 거는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나 응급실 진료를 보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실비보험 그런 거 얘기하면서 부담감 수준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고도 남아가지고 그 남는 돈을 못 모시는 좀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간단한 처치만 받는 그런 경우지 MRI, CT 같은 경우 비용이 비싼 검사 그런 경우에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네. 입원할 상태여서 입원하는 경우 말고 입원할 건강 상태는 아닌데 비용 문제 때문에 보험 처리 문제 때문으로 인해 가지고 입원이 조건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입원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못 메꾸니까 신체적 건강 문제를 입원하는 게 아닌 이제 나의 금전적 네. 경제적 건강을 위해서 재테크. 응급실에서 환자가 원하면은 다 입원을 시켜주나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 문의 전화 많이 와요. 제가 지금 응급실에 가면 입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런 거 생각하고 오시면은 만족할 만큼의 어떤 거를 못 받으실 것 같으니까 다른 병원 전화하세요 하거든. 단칼에. 네. 그럼 뭐 때문에 입원하려고 그러세요? 물어보면은 우리 어머니가요 혼자 집에 있어야 돼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무슨 요양병원인 줄 알아. 나 여행 가야 되니까 우리 강아지 애견 호텔링 하고 간다 이런 느낌이라니까 진짜로. 뭐 물론 사람 갖고 좀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케어가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를 병원에 맡긴다. 그거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대학병원에는 적합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아니면 요양원이라는 곳도 있고 그런 좋은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 이용하는 거를 좀 보통은 이제 입원을 원한다고 해도 의사의 판단으로 이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할 때만 보통 가능하잖아요. 네. 하지만 병실이 많이 빈다. 입원실을 채워서 가동률을 올리고 병원 수익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면 환자가 원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환자들 입원 엄청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또는 입원을 하도록 또 권유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나이롱 환자라는 단어가 네.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병실이 비는지 병원에 연락하면은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얘기 안 해주거든. 뭐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은 비어 있는데 여기 응급실에 지금 내원돼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네요. 이래 얘기해 보거든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왔는데 아니 내가 입원 약속을 받고 왔는데 왜 입원을 내가 못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게 어느 응급실이건 네, 이런 다 환자들이 있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 환자를. 근데 이게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전화 오면은 그렇게 응대를 하는데 한 번씩 그 원무과에 뭐 당직을 쓰거나 네. 당직이면은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는 그냥 외래 원무팀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 번씩 와서 좀 말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원무과에서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일이 아픈데 집에 가라고.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 그래서 원무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응급실에서는 다르게 또 얘기되니까 상당히 곤란해요. 입원을 진짜 어떻게든 뭐 시켜주는 뭐 그런 케이스도 한 번 있었거든요. 진짜 이건 입원을 위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다. 이건 진짜로 아파서 왔다는 느낌이 안 들고. 병실이 없는데 진짜 제가 의사의 판단에 입원을 꼭 해야 된다. 그런 환자라고 하면은 이제 원무과에서 병실을 수배해요. 전화에 뜨는 거랑 직접 병동에 딱 연락해가지고 하면은 약간 그 숨겨놓은 비상금처럼 병실이 한 개씩 나오거든요. 네, 맞아. 그래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테트리스 막 해가지고 환자 막 여기 병실 넣고 막 남자 여자 또 나눠야 되니까 애랑 여자 뭐 병실 뭐 합치고. 근데 저는 한방병원 추천합니다. 어떤 보험에 걸려서 입원을 하신다는 분들은 한방병원 간다 하면은 바로 합의금을 준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비싸니까. 그래서 한방인가? 얼마 전에 사기단 어떻게 검거됐다는 그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을 사기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입원 문의가 오면은 이렇게 응대하는 거. 말 한번 잘못했다가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답변, 이제 매뉴얼에서 허용 가능한 나를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는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입원 결정권이 없어요.
맞아, 이번 의사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의사 좀 바꿔줘서 하거든 또. 그럼 또 의사 쌤은 또 전화 받고 와서 보고 입원할 만한 그런 건지 보고 입원하는 건지 하면서 똑같은 말 또 하고. 그게 간호사한테 듣는 거랑 의사한테 듣는 거랑 좀 다른가 봐요. 똑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지. 대장 나와 이거기 때문에 지금. 아주 예전에 응급실에 그 6시간 상주하면은 입원으로 쳐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오. 예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전에 그거 기억하고 최근에 그런 게 없는지 모르는 환자들이 가끔씩 오더라고요. 사보험에서 그 자체 조건에서 입원 판단 기준이 6시간인 곳이 있긴 하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응급실 6시간 이상 상주한 것이 입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데 보험사에서 우리는 6시간 입원으로 해줄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보통 보험에서는 영수증이나 뭐 의료비 상세 내역서 이런 거 청구하면은 보통 보험금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거기에 체류 시간 같은 걸 나오진 않잖아요. 보통 네. 외래나 입원 이것만 딱 나오지. 맞아요. 응급실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도 통원 확인서잖아요. 이걸 또 6시간 룰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사실 원무팀에서는 제도적으로 입원 처리가 응급실에서 안 되는데 환자들한테 어떻게든 그게 아니라는 걸 설득시켜야 되고, 근데 보험사에서는 6시간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준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환자 입장에서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6시간 지나면 입원으로 처리해준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들었었어요. 한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뭐 그냥 교통사고인데 살짝 삐껴나갔어. 그냥 진짜 아픈데도 없고 그냥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서 오신 분이야. 보험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봐도. 근데 입원까지는 안 하겠대. 근데 6시간 정도는 있겠대. 왜 어떻게 알았냐면은 검사 엑스레이 다 찍었고 별거 없었어. 자 환자분 네, 뭐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약 받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환자가 예 지금 좀 안 아프긴 한데 좀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이런 거야. 왜요? 그러니까 6시간 있으면 보험이 된다 카드 예약하길래 딜레이 되는 환자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뒤에 아픈 환자들도 있고 하니까요. 퇴원해 주시죠. 이거 하니까 아니 내가 그럼 나 다시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더 누워 계십시오. 저는 일단은 퇴원 처리해 놓겠습니다. 저희 진료가 끝났으니까요. 에이 씨발 하면서 욕하면서 나가더라고. 환자분 아프다며 됐다 안 아프다 하면서 또 반말하면 또 나가더라고. 씨발 뭐고 가면서 내가 보험이 미친놈 보험이다 하면서 아주 개쌍욕을 했었는데 내가 진짜 아픈 사람들이 진료 못 받는다니까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응급실 평가부분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얼마나 빨리 환자를 대응하는가 그런 부분에 가지고 평균 체류 시간 이런 걸 또 고려해 가지고 통계를 또 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응급실 입장에서는 환자를 응급실에 오래 상주시키는 게 좋을 게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빨리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밀려오는 환자를 다른 환자 받을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6시간 상주해서 입원 처리받고 보험금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까 그런 네. 환자처럼 너무 속보이고 염치도 없고 네. 옆에서는 당장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겠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보면은. 네. 진짜 경미한 교통사고 오시는 분들 보험 그 적용 받으려고 오시는 거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명하다라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하겠어. 속보이는 분들이 너무 있어. 어떤 분들이 오냐면은 아무 증상 없으나 교통사고 나서 CC 뭐라 적어야 돼 이거? 엔자이티, 불안, 불안이면은 걱정. 이걸로 보험 받을 수 있나? 내과적인 걸로?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 진짜 그 생 두 팔을 걸어서 교통사고 나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해서 왔어. 문제를 해봐. 어디 아프시죠? 하면은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팔 이쪽도 좀 아픈 거 같고 여기도 아프고 다리도 너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고 이카에 잘 걸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방사능 마사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방사능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걸까 싶어요 나는. 저는 예전에 그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부모랑 아기가 왔어요. 네. 아기가 진짜 깐난 아기 음. 한 2-3살 정도 되는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네. 애기였거든요. 일단은 다 같이 사고 당했어요. 근데 애기는 자기 그 의사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네. 울기만 하니까. 네. 그래서 애기는 어디가 아픈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애기는 또 만져도 엄마가 만지는 거랑 남이 만지는 거랑 울기도 하잖아요. 그냥 만지기만 해도. 맞아. 그러니까 아픈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의 그 주호소 증상을 뭐라 해야 되냐. 그 상당히 고민하다가 크라잉. 맞아요. 운다. 울음. 근데 진짜 있어 그게 또. 이리타블 크라잉이라 가지고 맞아. 이제 불안정한 울음이라고 이렇게 네. 있긴 한데 그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울음하고 엔자이티 불안 이렇게 넣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 나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응급실 응급해서 왔는데 응급한 거 맞아 이거? 이제 만약에 6시간 이런 거를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눈치 보이고 막 의료진들이 이제 그런 걸 의료진들 알잖아요. 그런 게 네. 안 되는 걸 좀 자신이 케어받지 못한다는 그런 또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숨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종종 조용히 있다가 어떻게든
그 6시간을 채우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응급실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쓸 때. 그래가지고 6시간 지나고 나서 살짝 운을 띄우는 거예요. 6시간 퀘스트는 클리어했으니까 보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면서. 그리고 6시간 말고 그 자정, 영영치 넘어가면은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그것도 입원 처리해주는 거 맞느냐. 그런 것도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엄청 실랑이들이 좀 꽤 있었어요. 맞아. 이게 예전에 뉴스가 있더라고요. 보통 경증은 1시간, 2시간이면 퇴치 처리가 되잖아요. 수행 맞는 시간이 보통 1시간, 2시간 내에 끝나니까. 이제 이런 법률을 위해서 4시간 동안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걸 꼬집으면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되겠다 해가지고 응급한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입원을 할 거니까 이런 걸 따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경증 환자한테 대부분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6시간 기준 이런 것을 뜯어 고치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를 거의 무효화시키겠다 그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걸 또 듣는 입장에서는 이제 경증 환자가 얼마나 되겠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119 환자 3년간 119에서 이송한 환자가 5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28만이 경증 환자였다. 41%가 경증이었다. 경증이 상당히 많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분류해서 중앙 시스템에 보고를 하잖아요. 전송을 하잖아요. 그 분류 체계 통계에서 꾸준히 50% 이상을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통계에서 진짜 응급실에서 중증으로 판정된 환자는 7% 내외라고 해요. 오. 나머지 비율은 뭐냐? 경증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증으로 분류하기는 애매한 환자라고요. 3.5군. 의료도 간호도 쉽지 않은데 네. 이런 행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고 병원 수익도 이렇게 고려해야 되고 진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병원 일이라는 게 간호사는 간호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렵게 느끼지 않는가. 얼마나 지금 의료계가 개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입원하는 방법 6시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입원할 건강 상태여야지만 입원할 수 있다. 저는 입원을 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난 물어보거든 진짜로. 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은 뭐 여기 계속 진통제도 주고 하잖아. 밥도 주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집밥 먹고 시켜먹고 다 시켜먹고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돈도 덜 들고. 아이 보험이 다 돼 이 카드로. 결국 보험이야.